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365일 박명호입니다. 여러분 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11번 문제, 지난 편에서는 10번까지 문제를 봤죠. 따라서 운송 서비스 2편이 되겠어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직업의 의미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운송 종사자로서의 직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정신적인 의미가 있고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잘못된 답이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직업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환경적인 의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문제에서 답만 암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조금 꼬여서 나오게 되면 답을 못 차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종사자의 직업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어떤 것이다? 경제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다. 그런데 사항은 환경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다른 걸로 물질적인 의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종사자의 직업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환경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직업운전자가 고객과의 대화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냥 틀린 것 찾아내라는 거죠. 욕설, 폭언, 험담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항, 상대방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지 않아야 되겠죠. 매사 침묵으로 일관한다? 침묵이 금인가요? 대화할 때는 말을 해야 되겠죠. 매사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정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업운전자가 고객과의 대화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침묵으로 일관한다. 좋은 게 아니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직업의 세 가지 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이것도 11편에서 기본적인 운송 서비스의 요약 정리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두셨죠? 애정이 있어야 되겠고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라는 의미는 별로 여기서 주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직업의 세 가지의 태도는 뭐예요? 종사자로서의 직업자로서의 어떤 태도, 애정이 있어야 된다. 직업에 애정이 있어야 되겠죠.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사항이 여기에서는 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될 예절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보행자 발견 시 일단 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해야 되는 것이죠. 옳은 얘기고요. 2항, 교차로 정체 시에 급히 진입해서 자신만 신속하게 통과한다.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절로서 옳지 않는 건 2항으로서 정답이 나온 거고요. 3항,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와 서로 교행할 때는 양보해야 된다. 옳은 얘기가 되고요. 4항, 야간에 마주오는 차와 만나게 되면 먼저 전조등이 상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향으로 내려주는 예절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14번 문제는 2항이 틀린 것, 옳지 않는 것이 되겠어요. 2항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고객의 서비스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된 것 그랬어요. 세 가지 항은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1항, 서비스는 상품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후관리 과정이다. 아니다. 서비스는 상품 자체와도 연결되는 전체적인 거란 말이죠. 1항 틀린 얘기고요. 2항, 서비스는 제품의 판매와 동시에 마무리된다. 제품을 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후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항도 틀린 얘기고요. 3항, 서비스는 고객의 만족도와는 관계가 없다. 고객이 만족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서비스라는 것이죠. 4항, 서비스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다. 상품을 판매하고 운송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는 그런 과정이 서비스의 개념이겠죠. 따라서 15번의 문제에서는 옳은 것, 옳게 설명된 것은 4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4항에다가 답을 체크해야 정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객과의 인사하는 방법으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틀린 것 그랬어요. 1항, 인사에는 애사심과
고객에 대한 존경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2항, 인사는 서비스의 기본이고 고객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3항, 인사는 서비스 자세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4항, 고객에 대한 인사는 항상 90도의 신체 각도로 한다. 1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도 인사는 배꼽 인사란 말이죠. 정중한 인사, 한 45도 정도가 아주 정중한 인사예요. 그래서 신체의 90도까지 신체 각도를 굽혀가서 인사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여러분께서 사항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않는 것 그래서요. 운전자가 이제 적재물을 화물고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송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의 운전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1항, 고객, 화주에게 불쾌한 표정이나 언행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2항, 화주의 관리 및 지시에 먼저 따른다. 화주의 관리의 지시에 먼저 따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운송하는 자체는 화주가 짐을 맡겨두고 난 뒤란 말이죠. 따라서 2항, 여기에서 화주의 관리 및 지시를 먼저 따르는 게 아니고 운송에 따른 어떤 지시사항, 이것이 이제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겠죠. 3항, 용모 및 복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배차 상황 및 지시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화주의 관리 또 화주의 지시, 이것을 먼저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객과 대화할 때 종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따라서 틀린 것 찾아내라는 거죠. 1항, 불만과 불편사항을 메모하는 자세를 갖는 건 아주 바람직해요. 그 고객에게 다음에는 어떠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잘못되는 건 메모하는 게 바람직하죠. 또 고객이 어떤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는가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잘해주는 여건이 되겠죠. 2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논쟁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3항, 목청을 높이거나 공격적인 언사는 삼가해야 된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핏대를 세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4항,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본사와 해결하라고 그런다. 나는 그냥 운송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지 운송하는 판에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본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본인께서 연결해 주셔서 잘 풀어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냥 고객이 불만이 있다. 그건 본사하고 얘기하세요. 나는 잘 몰라요.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18번의 정답을 골라내라면 틀린 거니까 사항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고객이 불만을 야기할 때 종사자로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이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요, 맞지 않는 것,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1항, 고객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바람직한 것이죠. 2항, 책임감을 갖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밝혀서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당신 어떤 명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은 고객한테 기본적인 서비스 개념이란 말이죠. 3항, 불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어떤 불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4항, 불만의 내용이 본인과의 관계가 없으면 더 이상의 고객과의 응대를 피한다. 어떠한 그 불만이 제품에 대한 불만부터 포장에 대한 불만부터 뭐 배송에 대한 시간적인 불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때는 운수 종사자로서의 배달하는 그런 입장, 뭐 택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 거의 불만이 아닐 수 있다면 내 업무의 불만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메모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려는 마음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따라서 19번의 문제는 사항, 불만의 내용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객과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거겠죠.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기본 원칙이 아닌 것들에서요.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1항,
용모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다음 신발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는 것은 안전한 그런 측면의 복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항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복장은 계절에 맞게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여름철이면 여름에 맞게끔, 또 내지는 겨울이면 겨울에 맞게끔 착용하는 것이 나도 좋고 남 보기에도 좋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복장은 통일감 있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20번에서는 이 항 신발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는다는 것은 운전 자체의 위험도도 있지만 상대방이 볼 때도 그렇게 단정한 복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때요? 제가 설명을 더 많이 안 드려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게 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시험장이 긴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한번 깔끔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화물 운송 종사자, 화물을 배송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달해주는 운수 종사자로서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그랬어요. 적재 화물의 포장 상태 확인하는 거 바람직하죠. 혹시 적재물을 운송하면서 어떤 그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상품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어떤 그 깨짐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해야 되고요. 과정 여부 확인하는 건 바람직하죠. 5톤 화물 자동차에는 5톤 이하의 어떤 적재물만 싣고 가야 되지, 화주가 뭐 주어지는 물건이 8톤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정 여부 확인하는 것이 운수 종사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적재물의 사용 용도와 제작회사, 지금 내가 갖고 배송하고 있는 그 제품, 상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또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배송자로서, 운수 종사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망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항, 적재 상태 균형, 적재물을 화물에 실었을 때 균형이 잘 맞았는가?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어떤 그 적재물이 차 안에서 요동을 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하차하면 자동차가 전복,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확인해야 될 사항이죠. 21번은 3번이 틀린 것. 말하자면 운수 종사자로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 중에 삼가해야 될 운전 행위가 아닌 거 그랬어요. 어떤 걸 삼가해야 될까요? 사고로 인한 도로상에서 시비나 다툼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삼가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으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지는 과정은 사고에 대한 내용 가지고 법적 한계에서 그 분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 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하고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시비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닌데,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시비하다가 다투는 행위도 가끔 우리가 도로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삼가해야 될 행동이란 말이죠. 안전 운행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행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사망, 음악 등 소리를 크게 들고 도로에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외곽도로 또 장거리를 갈 때 적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음악은 잔잔하게 트는 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 보게 되면 운전자께서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재를 창을 열고 밖에다 턴다든가 담배꽁초를 휙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범칙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욕설을 하거나 경쟁심으로 타인을 해롭게 만드는 행위, 유의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 중 1항, 3항, 4항은 전부 다 삼가를 해야 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행위는 삼가하면 안 되겠죠. 가능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안전하게 배려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22번 문제에 삼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2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을 여러분께서는 2항에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합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송 종사자의 직업 특성상이에요.
화물 운송 종사자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뭐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피로도가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차량과 운전자 이동은 사업체가 이동하는 것 같은 특성이 있어요. 비록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의 적재물을 가지고 이송을 하지만 이 자체는 회사가 이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겠죠. 사망. 화물 적재물이 바뀌어 출고되는 것은 출고자의 절대적인 책임 특성이 있다? 꼭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송을 하지만 한 번 더 출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사항. 주간, 야간 운행으로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죠. 어느 때는 야밤에 우리가 운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감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3번 직업 운수 종사자로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으니까 적재물이 바뀌어서 출고되는 것은 또 내 잘못만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또 상대방 잘못만도 아니다. 그래서 출고자의 잘못만도 아니다. 이거 보면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장거리 운행으로 피로도가 쌓이는 거, 그 다음에 차량과 운전자 이동은 사업체가 이동한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주야간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 그런 거겠죠. 23번은 여러분께서 사망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서비스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맞죠? 어떤 뭐 무형의 형태니까요. 누리는 것이다. 서비스 행위는 형태에서 바로 나타난다. 서비스가 좋고 안 좋고는 바로 어떤 형태가 안 보이지만은 어떤 그 보이는 내용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망. 서비스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에 의해서 소비되죠. 그 다음에 사항. 서비스 형태는 무형에 의해 고객이 느낄 수가 없다. 느낄 수 있어요. 비록 서비스는 형태가 없지만 어떤 뭐 예절, 복장, 말 한마디 한마디 이걸로 전부 고객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서비스가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24번의 문제에서 여러분께서 서비스 형태는 무형이기에 고객이 느낄 수 없다, 아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느낄 수 없다 했으니까 사항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25번 문제 봅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의 인성과 습관, 그 중요성에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요. 옳지 않는 것 그렇단 말이죠. 1항 보도록 하죠. 운송 종사자의 성격은 서비스에 영향을 줍니다. 운송 종사자의 성격이 아주 까칠해가지고 무조건 뭐 원리 원칙도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뭐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떻게 될까요?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고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런 의사가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 하지만 어느 때는 부드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고객들은 조금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운송 종사 성격은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과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위해서 인격을 쌓도록 하는 건 얼마나 바람직해요. 인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방도 존경을 해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항.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올바른 습관은 상대방도 그만큼 좋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4항. 운수 종사자의 태도는 화주 태도에 의해서 변함으로 화주의 인격이 중요하다. 맞기는 해요. 어느 때는 그 화주가 나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나도 잘하는 기분이 생기겠죠. 그러나 화주 자체가 나한테 어떤 불만만 내보한다든가 또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부드럽지 못하다든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운수 종사자로서는 최소한 고객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준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항이 여러분께서 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사람의 감정의 동물인데 상대방이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뭐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지만 서비스의 개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정답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업무를 하는 업무 행동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배달의 완성은 서비스 완성으로 볼 수 있겠죠. 긴급 배송을 하면은 우선 처리하고 모든 화물은 약속일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한 거죠. 약속이라는 건 나와 있는 게 약속이니까요. 인수증을 받을 때는 실명으로 받고 도장을 찍도록 한다. 꼭 그것만 아니다. 요새는 뭐 사인 제도예요. 본인이 받았다고 하는 확인만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되는 것이지 굳이 뭐 본인의 본 이름을 뭐 성, 이름 또박또박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세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체크해야 될 답이 되는 거예요. 사항. 고객이 부재 시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반드시 이용한다. 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또 고객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있을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다가 다녀갔다. 또 이 화물은 어떻게 조처하겠다. 연락 주세요. 라든가 내일 다시 옵니다. 라든가 그런 표지를 해주시고 오셔라. 그런 얘기겠죠. 따라서 26번은 사막에다 체크하시고 하고요. 27번 다음 중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몸가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냥 덥수룩한 수염 및 코털. 여러분 어떠세요? 뭐 멋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콧수염 같은 건 좀 뭐 멋으로 또 기르는 사람도 있고 턱수염도 멋으로 기르는데 잘 다듬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나 뭐 덥수룩한 수염이라는 건 잘 안 다듬어졌다는 얘기고 코털이 좀 나왔다는 건 좀 불쾌감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항은 불쾌감을 주는 몸가짐이 되는 거예요. 충혈된 눈, 일하다 보면 눈이 충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정겹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뭐 좀 안대를 한다든가 또 충혈된 눈은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단정한 복장은 불쾌감을 주지 않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랬으니까 단정한 복장은 절대 불쾌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저분한 손톱도 역시 좀 자주 매끄럽게 잘라주고 또 손톱이 긴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뭐 새카만 때가 좀 묻어 있다고 한다면 고객들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은 뭐냐면 내 입장하고 바꿔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이렇게 보겠어요. 따라서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단정한 복장은 안 줘. 그러나 코털이 뭐 있다든가 덥수룩한 수염, 충혈된 눈, 지저분한 손톱이라고 한다면 불쾌감을 주겠죠. 따라서 27번에서 정답은 몇 번으로? 3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봅니다. 택배 화물의 배달 방법 중 운수 종사자죠. 운송자가 운전 행동 방법에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먼저 문을 흔들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가볍게 노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죠. 바쁘다. 왜 초인종이 빨리 안 나오냐, 초인종을 계속 눌러나든가 문을 자꾸 막 흔든다는 거. 일단은 상대방은 불쾌감을 갖는 거죠. 2항, 누구 앞으로 배달되는 화물임을 알리고 배송물을 정중하게 전달한다. 이거 누구한테 배송을 하고 온 물품입니다. 계시나요? 아니면 누구 되시나요? 정중히 전달하는 거 바람직하죠. 3항, 불필요한 말이나 음료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필요한 얘기는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운데 뭐 음료수 없어요? 물 한 컵 먹을 수 없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고객이 이렇게 정중하게 고맙다고 하면서 뭐 음료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받는 건 뭐 인간관계에서 필요하겠지만 음료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항, 인수자의 이름을 정자로 써줄 것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정자로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인수자의 이름을 정자로 써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볍게 본인의 필체에 의해서 사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뭐 정자로 이름을 쓰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도장을 찍으세요. 이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28번 문제는 사항에다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택배 배달이라는 개념에서 문을 막 흔들지 않도록 한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배송물은 정중하게 주면서 누구한테 온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음료수 같은 걸 요구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하시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음 2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택배 화물 배달 과정에서 미배달 화물에 대한 조치 방법으로 옳음도 그랬어요.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마침 그 배송해야 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가 부재 중일 때도 있겠죠. 또 연결이 돼서 어디다 맡겨놓으십시오 했으면 관계가 없지만 뭐 아무 연결도 없이 부재 중이라든가 또 갑자기 그 사이 뭐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에 배송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걸 미배달 화물이라고 하란 말이죠. 그럼 이 미배달 화물을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1항 옆집에 맡겨놓고 수화엠 보고 그냥 찾아가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거고요. 미배달 사유를 기록해서 회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화물을 재입고시켜서 그 화물을 받고자 하는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배달 사유를 기록해서 회사의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화물을 재입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3번 화물 인수자가 장기 부재진 경우에는 계속 차에다 싣고 다닌다. 그러면 만약에 분실 또 내지는 그 화물에 대한 어떤 그 균열 또 어떤 뭐 파손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회사에 바로 입고를 다시 시켜야 되겠죠. 4. 수화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동료에게 배달을 한다. 내가 갔다 왔는데 없다. 그럼 야 동료 보고 거기 가는 길이야? 내 것도 같이 좀 갖다 줘. 이것도 무책임한 예가 되겠죠. 따라서 29번에서 정답을 골라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배달하지 못했던, 미배달됐던 사유를 적어서 회사에 얘기하고 회사의 어떤 창고에 입고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따라서 이 항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로서 서비스 자세로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맞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자신의 물건으로 여기고 화물을 소중히 다루는 거 얼마나 바람직한 얘기예요. 2항 화물 도착지 주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전화 연락번호를 기록해두는 게 아주 바람직하죠. 3항 운송 도중 화물의 파손은 화물 결속을 잘못한 화주의 책임으로 있습니다. 비록 화주의 잘못으로 인한 포장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물 운송 종사자 입장에서는 화물 도중에 화물이 어떤 묶음이 잘못됐다고 해서 결속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파손된 거 왜 이런 화물을 우리한테 맡겼습니까? 왜 이런 화물을 우리한테 운송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화주한테 책임을 묻게끔 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 화물을 인계하기 전에 화물 운송 중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물을 인계할 때 확인을 받아본다. 그렇죠. 화물을 받을 때에 파손 여부 상태도 확인해보고 화물의 어떠한 인계 과정, 누구에게 어떻게 인계해야 됩니까? 어떻게 배송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두는 게 바람직한 것이겠죠. 따라서 30번에서는 여러분께서는 화물의 파손은 결속이 잘못했다 해서 모든 책임을 화주에게 돌리면 안 된다 해서 여기서는 사망에다가 답을 체크하시게 되는 정답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고객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고객의 욕구는 뭐예요?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고객도 칭찬받고 싶어 해요. 고객도 환영받고 싶어 해요. 관심 갖는 걸 좋아합니다. 고객은. 여러분 31번에서는 사항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고객과 대화 시에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말하자면 고객하고의 대화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그런 의미겠죠. 1항 고객과의 논쟁은 가능을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한다. 불평분만은 고객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거친 행동이나 억양을 높이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고객과의 대화, 침묵을 해서 고객과의 뭐 말이 안 통한다 해서 그냥 난 말 안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고객과의 대화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가벼운 얘기 서로 주고받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따라서 고객과 논쟁은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가능하지 않는다. 거친 행동과 큰 소리를 높이는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32번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사항에다가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상대방에게 소음을 준다. 어느 것이 소음을 주느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1항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남한테 해를 끼치는 소음이에요. 2번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때 게 뭐예요? 워밍업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냥 공회전 시킨다는 공회전. 뭐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워밍업 시킨다 해서 공회전을 오래 한다든가 또 자동차에 그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악셀레이터 페달을 계속 밟아대는 그 행위가 바로 이 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소음을 주는 행위입니다. 3항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리는 행위. 그냥 뭐 주의를 주기 위해서 빵빵 한번 눌러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빵빵빵 뭐 앞차가 그렇게 빨리 안 나가냐 좀 길 좀 비켜주라 이런 거겠죠. 반복적이나 연속적으로 경운기를 울리는 것도 상대방에 주는 어떤 소음의 해다라고 보시면 되고 4항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단기에서 저단기하로 변속하는 행위. 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그 저속기아 고단기아에서 저속기아로 내리는 것은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사항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것.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사항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라고 쓰는 것 자체를. 따라서 사항이 여기에서는 소음이 아니다. 1항 급출발하는 거 소음이겠죠. 그 다음에 그 공회전 시키는 거 소음이에요. 경운기를 계속 울리는 거 소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운수 종사자로서 배달 시 행동 방법이 잘못된 거 그랬어요. 화물 인수증 서명은 필히 운송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아니지요. 운송자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에요. 운송하는 사람이 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인수자가 서명해야 되지 운송자가 서명하는 건 아니다. 긴급 배송을 요하는 화물은 우선 처리하고 모든 화물은 반드시 기일 내에 배송해야 되겠죠. 긴급 배송을 요할 때는 긴급하게 배송해주고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맞추어서 배송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수화인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송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록돼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확인하고 떠나야지 뭐 가면서 또 도착해서 알아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 무거운 물건일 경우에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달한다. 당연하죠. 적은 물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물건이야 뭐 가볍게 우리가 몸으로 또 손으로 받아서 움직일 수 있지만 또 무거운 물건 같으면 파손의 염려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위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 손수레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따라서 34번에서 잘못된 것 화물 인수증 서명은 인수자가 하는 것이 운송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낼 때는 1항에다가 체크를 해야만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내용이 운송 서비스예요. 운송 서비스는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8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나옵니다. 이 운송 서비스의 정답을 쉽게 찾아내는 요령이라고 그럴까요? 팁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또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고객한테 만족을 어떻게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많이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보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운송 서비스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 번만 정성 들여서 이 영상을 잘 들으시면 정답을 다 맞출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바짝 긴장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